예, 오늘은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멘델의 유전 원리.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멘델의 유전 원리.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 원리. 제가 글씨가 좀 개발세발입니다. 그리고 분리의 법칙. 그리고 독립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써볼 겁니다. 한번 이 멘델의 유전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분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꽃 중에 분꽃이라고 있어요. 자, 분꽃이 있는데요. 빨간색 분꽃을 준비합니다. 빨간색. 빨간 거니까요. 이제 유전 인자는요. RR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흰색 분꽃을 준비했습니다. W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분꽃에서 나오는 생식세포 유전자는 뭐가 될까요? 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요, W일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교배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올까? 유전자형은 RW예요. 자, 그러면 이 분꽃은 무슨 색을 띨까요? 모르죠? 왜 몰라요? 무엇이 우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R이 우성일까요? W가 우성일까요? 이쪽요? 이쪽요? 둘 다 아닙니다. 분꽃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탁월하게 우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대체 무슨 색으로 나오나요? 굉장히 독특하게도요, 분홍색으로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과 흰색의 중간색이 나와버렸죠? 이러한 유전은요, 멘델의 유전 원리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 개정 전에는 있었던 내용이지만요, 지금은 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간 유전은요, 우성이 뚜렷하지 않은 무엇일 때요? 대립 형질일 때, 이때 나타나는 것이 중간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간색 분꽃과요, 흰색 분꽃을 가만히 보세요. 유전자형. 제가 보통은 뭐라고 써야 됐을까요? 흰색에서는요?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썼죠. 이유는요? 어느 쪽이 우성이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둘 다 그냥 대문자 써버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간 유전인데요. 그러면 이 1세대 자손을요, 무엇을 할까요? 자가수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방법은 동일합니다. 마름모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요. 자, 그러면 R과 W가 나올 거고 R과 W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RR, RW, RW, WW. 자, 그 얘기는 무엇이 되냐면요. 여기서는요, 빨간색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흰색 분꽃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분홍색이 나오고요. 여기도 분홍색이 나옵니다. 즉, 빨간색과 분홍색과 흰색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1대 2대 1로 나와요. 모든 색깔의 꽃이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분홍색에서는요. 신기하죠? 이것을 갖다가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요, 멘델의 유전 원리를 배운 것과 동일하지만 무엇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는요. 이거는 멘델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멘델이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분꽃 이야기했는데요. 분꽃 이외에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토끼 털. 글씨가 토끼 떨을 적어버렸어요. 토끼 털. 토끼 털색 가만히 보세요. 흰색 토끼가 있고요. 검은색 토끼도 있는데요. 회색도 있죠. 역시나 중간 유전입니다. 뭐도 있냐면 말도 그래요. 말도 그렇고요. 조금 독특한 건데 금어초하는 꽃도 있습니다. 이 금어초라는 꽃도 무엇이냐면 중간 유전을 합니다.
즉 중간 유전은요 멘델의 유전 원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요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왜냐면요 멘델의 유전 원리를 하고 났으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전에서는요 멘델의 유전 원리와 중간 유전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생뚱맞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대체 뭐야? 얘가 왜 나왔지? 라고 하는 자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돌연변이설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설. 그래서 이러한 돌연변이설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없었던 것에서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돌연변이로요.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요 환경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개체의 모습을 바꾸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과서가 개정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용불용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다윈이 이야기했던 진화론 있죠. 그런 부분을 다루면서 같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상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돌연변이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중간 유전 정도만 알아두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돌연변이설도 있고, 중간유전이라는 것도 있구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굳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학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나는 그닥 안 듣고 싶은데 패스 하실 거면요. 얼마든지 패스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가요. 이제 유전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요. 완두라든지 식물, 뭐 조금 더 얘기하면 뭐 동물까지 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이제 조금은 복잡한 사람의 유전으로 들어갈 건데요.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또 한 번 지금처럼 또 다루도록 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